안전요원이 없는 개장전 해수욕장에 이른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겨울철에 집중됐던 너울성 파도가 최근에는 여름에도 자주 발생해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양군 한 마을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배수관로 일부가 매몰됐는데 재해 위험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근해자망 어선들이 동해안에서 오징어 원정 조업을 벌여 지역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를 피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요. 동해안 해수욕장은 아직 개장하지 않았는데 벌써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다 떠내려가는 딸을 구하려다 40대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아직 해수욕장이 개장하지도 않았는데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개장 예정인 강릉 경포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이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파도가 제법 높게 일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키만큼 높은 파도 속에 들어간 어린이들은 보는 사람들도 아찔함을 느끼게 합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까 부모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봅니다. 아이들 노는 게 좀 걱정스럽지 않으신지? 걱정되죠. 계속 나오라고 그러시던데.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개장 전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없고 수영 한계선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위급 상황을 미리 제어하거나 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는 10일부터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속초시는 개장 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 3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속초시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 개장 전까지 수상안전관리 요원을 5명을 채용을 해서요. 3개 해수욕장에 한 명 3명씩 각각 배치를 해서 피서객 안전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사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에서 높은 너울성 파도가 해마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집중됐는데 최근에는 여름철에도 자주 발생하면서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물놀이를 하다 떠내려간 딸을 구하려고 바닷속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강릉 주문진 해수욕장에서는 튜브를 타던 40대 남성이 파도에 떠내려갔다가 구조됐습니다. 괜찮으시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해경은 당시 너울성 파도로 인해 이 같은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집중해서 발생하던 너울성 파도가 점차 여름철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동해안에서 높이 3m 이상의 너울성 파도가 발생한 횟수는 지난 2013년 5차례에 불과했지만 2016년은 18회, 지난해는 23회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6월 들어서도 8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너울성 파도의 강도가 커지고 지속 시간도 길어지면서 특정 계절에 치중하지 않고 사계절 내내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파고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그 파랑 에너지가 작년에 비해서 점점 커졌다는 거죠. 약 10% 정도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거죠. 게다가 해안으로 밀려든 파도가 다시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안류도 동해안에서 자주 발생해 표류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도내에서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해수욕장으로 강릉 경포와 강문, 안목, 양양 낙산 등 4곳을 선정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서담해안 선적의 근해자망 어선들이 강원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에 나서자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어업인 단체들은 지난달부터 근해자망 수십여 척이 강릉과 양양 속초 연안에서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고 있어 수산자원 고갈과 어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근해자망 어선들의 강원 동해안 조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강릉 주문진항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행법상 근해자망 어선은 지역에 제한 없이 조업을 할 수 있으며 동해안에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면서 서남해안 조기잡이 어선까지 동해안 원정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양군 서면 북평리 일대가 요즘 배수관로 매몰 공사로 시끄럽습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재해 예방시설을 마구잡이로 훼손한다고 항의하고 있지만 양양군과 사업자는 양식장 배수관로일 뿐이라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서면 북평리 옛 양어장 일대. 양양군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침수 피해를 입자 지난 2004년 용천 북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 배수관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배수관로 길이는 362m, 그런데 약 70m 구간은 흙으로 매립돼 있고 그 위로 연립주택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당시 양양군이 배수관로를 재해 예방시설로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배수로가 일부 사라지면서 재해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남대천이 넘치면은 뭐 전체적으로 범람을 해서 쉽게 말해서 그 배수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를 역할을 하겠지만 1차적인 이제 방어 역할을 하겠죠, 거기서. 실제 마을 주민이 입수한 도로를 설계한 당시 도면을 보면 배수관로 역시 설계한 것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반면 양양군과 일대 개발 사업자 등은 옛 양어장 시설의 배수관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양어장의 배수로를 양양군이 공사를 벌이며 없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배수관로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지방도로를 하면서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도면상에서도 거기 양어장이 있어가지고 양어장 때문에 이렇게 그게 설치했던 부분들도 그 부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 자체가 재난 방지 시설로 설치했던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설계 도면이나 기타 문건에 배수관로의 용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재해 예방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은 양어장 배수 시설은 확실히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땅이 아주 낮은 개울바닥이었으니까 낮아서 그 양식장 물이 그 개울바닥 글로 그냥 흘러져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저 제방을 틀민 거기서 배수로를 낸 거는 그 제방 틀민 배수로를 낸 거예요. 한편 부평리 마을 주민은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찾아오는 불청객 매미나방이 올해는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유독 더 극성입니다. 나무를 갉아먹어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나방에서 가루가 날려 피부염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매년 반복되는 해충 피해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방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매미나방과 그 알집이 나무에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덜 추웠던 겨울 탓에 알집 한 300~400마리의 개체가 그대로 살아남은 데다 이른 5월부터 따뜻해지면서 지난해보다 매미나방 개체 수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5월부터 지금 방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많게는 방제 작업을 하루에 한 10건 정도 이상 바쁘게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8월 말까지 180여 건에 그쳤던 매미나방 관련 민원은 아직 7월 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0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5대였던 방역 차량을 올해 15대로 늘렸는데도 부족해 외부 용역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단순 불편을 넘어 가려움증 같은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시민도 늘고 있습니다. 가루가 묻으면 한 열흘에서 보름? 엄청 가려요. 잠 못 잘 정도로. 심해요. 전문가들은 나방과 접촉하면 독가루가 퍼지지 않게 문지르거나 털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피부가 약한 사람한테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고 성인이더라도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나 내년에도 올해처럼 매미나방이 극성을 부리는 걸 막기 위해선 사전에 알집을 제거해 번식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알집은 산속에 많은데 원주를 감싸고 있는 치악산은 국립공원이라 화학 방역이 어렵습니다. 생태계를 파괴를 하는 위험이 있어서 화학적 방제는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는 등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매미나방의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8월부터는 내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알집 제거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제293회 임시회 첫날인 오늘 의장 선거에서는 찬성 41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원주 출신 민주당 곽도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1부의장에는 민주당 고성지역구 박효동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미래통합당 홍천지역구 신도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단과 함께 6개 상임위원장도 앞서 양당이 내정한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내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강릉을 제외하곤 모두 지난 총선 출마자들로 선정됐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위원회에는 허영, 원주시 갑에는 이광재, 원주시 을에는 송기헌 국회의원이 인준됐습니다. 동해 태백 정선은 김동완,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은 이동기,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은 원경환 등 총선 후보자들이 인준됐습니다. 강릉은 김경수 전 위원장이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가운데 배선식 중앙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준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축소 개최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영화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해 무료 입장이 아닌 티켓 구매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단편 22편과 장편 2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 오픈은 영화제 2주 전인 24일을 전후에 실시됩니다.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신체를 다치게 한 K3 리그 축구 선수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고의로 손목 인대를 다치게 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선수 3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4급 판정이 취소되고 다시 병역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탄광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국내산 무연탄 사용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동해 화력발전소의 경우 당초 설립 목적대로 국내산 무연탄을 소비하는 발전소로 환원하고 정부의 무연탄 발전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와 앞으로 가동 예정인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에서 국내산 무연탄을 소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등하굣길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내 28개 학교를 집중 점검합니다. 집중 점검반은 23일까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8개 학교를 방문해 차량과 학생 보행이 겹치는 위험 구역을 파악하고 교통안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대책을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화상병과 가지 검은 마른병 등 과수 세균병이 급속히 퍼져 과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과수 세균병 피해는 춘천과 철원, 양구, 평창 등 9개 지역 50개 농가에서 25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5헥타르에 비해 5배 늘어난 규모로 현행 방식으로 과수 세균병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면적입니다. 농민들은 습하고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세균병 확산을 우려하고 있으며 농정당국은 도내 2,340개 농가를 돌며 예방 관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이 조성됩니다. 삼척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동굴 신비관을 리모델링해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0억 원 등 모두 27억 원이 투입되며 유아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놀이형 과학체험 공간이 조성됩니다. 리그 3연패에 빠진 강원FC가 내일 강릉 홈으로 부산을 불러들여 다시 승점 쌓기에 나섭니다. 내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10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는 FA컵 강릉 더비에서 역전 승리한 기세를 몰아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연패 탈출을 시도합니다. 시즌 초반 리그 상위권을 달리던 강원FC는 최근 3연패를 당하며 리그 6위까지 처져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릉시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공유수면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9월까지 주문진읍 향오리부터 옥계면 도직리까지 해수욕장과 항포구를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시설물과 불법 설치 시설물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공유 수면을 무담으로 점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도내 고속도로 차량 유입이 늘어나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 5, 6월 석 달간 도내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41만 1,000대로 최근 3년간 39만 7천 대보다 3.5% 늘었습니다. 또 여름 교통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강원경찰은 통행량 분산 조치와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7, 8월 피서철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54명, 2018년 34명, 지난해 3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냉방기 화재 54건 가운데 68.5%인 37건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선풍기 모터 과열과 콘센트 과열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